네,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코오롱 베니티에서 준비한 뉴타니스 클라우드 플랫폼 온라인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금일 교육의 사회를 맡은 코오롱 베니티 이현주입니다. 네, 금일 교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탄 NCI, 2탄 NCM 교육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제품 교육으로 모든 스토리지 리소스를 한 군데서 손쉽게 관리하는 통합 스토리지 NUS와 최상의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제공하는 엔드유저 컴퓨팅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아울러 교육 종료 후에 설문을 작성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오니 끝까지 자리하셔서 설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션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에 이제 보이시는 Q&A 탭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은 종료 후에 상세히 메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별도의 선물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적극적으로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니스 통합 스토리지 NUS와 엔드 유저 컴퓨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발표에는 코오롱 베니트 윤시영 책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윤시영 책임님 화면 공유와 함께 발표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일 뉴타니스 베이직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게 된 코오롱메이트 윤시영 책임입니다. 금일 교육은 세 번째 진행하는 교육으로 이전 앞서 NCI 교육 그리고 NCM 교육을 진행했었고요. 이번 교육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뉴타니스 HCI 기초 같은 내용들을 빼고 뉴타니스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통합 스토리지인 NUS와 엔드 유저 컴퓨팅 EUC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타니스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NUS 플랫폼입니다. 뉴타니스 통합 스토리지 NUS 설명에 앞서 현재 3티어 인프라의 스토리지 환경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서버에 블록 스토리지라면 센스위치를 그리고 나스와 오브젝트라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리소스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사용들 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백업 또한 별도의 서드파트 백업 장비를 운영하여야 하고요. 이런 3티어 인프라 환경에서 스토리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장비의 도입이 필요하고 각각의 개별 장비로 인한 구조적인 복잡성이 생기며 각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개별 관리 도구가 필요하겠죠. 물론 각 시스템이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장애 요소 또한 많아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확장 또한 어렵겠죠. 하지만 뉴타니스는 이러한 그 3티어 인프라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별도 구매가 아닌 뉴타니스 단일 플랫폼에서 소프트웨어로 개발된 파일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 블록 스토리지 서비스를 하면서 단일 플랫폼에서 VM과 컨테이너 환경을 함께 운영할 수 있으며 백업 또한 뉴타니스 백업 시스템을 통해 통합 운영이 가능합니다. 구조적인 복잡성, 관리의 불편함, 확장성 등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인프라를 운영할 때 사용되는 스토리지들은 보시는 표와 같이 데이터와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블록 단위의 전용 데이터를 처리를 위한 센 스토리지, 그리고 윈도우의 SMB, 리눅스의 NFS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파일 단위 데이터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나스 스토리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죠. 가장 늦게 나왔고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나스 스토리지와 동일하게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지만 나스 스토리지보다 조금 더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관하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저장하는 단위를 하나의 오브젝트 단위로 관리하고 있죠. 이런 다양한 스토리지들을 뉴타니스는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블록 스토리지인 볼륨즈, 나스 스토리지인 파일즈,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오브젝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뉴타니스의 통합 스토리지들은 HCI 특징과 장점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데요.
기존 운영 중이던 뉴타니스 환경에서 손쉽게 배포가 가능하고 이 프리즘에서 통합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펌웨어 업그레이드 작업 또한 확장 시에도 무중단으로 자동화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확장 시에는 스케일 업 방식과 스케일 아웃 방식을 모두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능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한 로드 밸런싱 기능 제공, 자동화된 API를 제공을 하고 있으며, 사용되는 데이터들의 심층 분석을 위한 분석 툴을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US 스토리지들은 뉴타니스 AOS 스토리지의 특장 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압축, 중복 제거, 이레이저 코딩입니다. 압축의 경우는 캐시 영역의 압축 기능인 인라인 압축과 익스텐드 스토어 저장 공간 압축 기능의 온라인 압축으로도 제공하고 있고, 중복 제거 또한 캐시 영역의 성능 티어 중복 제거와 저장 공간 영역의 용량 티어 중복 제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저장 공간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레이저 코딩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단, 이레이저 코딩은 뉴타니스의 데이터 보호 방법인 중복 계수 RF 방식이 아닌 페리티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적용되는 NUS 스토리지들은 정형 데이터냐, 비정형 데이터냐에 따라서 다양한 적용 환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블록 스토리지 경우는 흔히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 정형 데이터를 다룬 부분에서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파일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VDI 같은 환경, 사용자 데이터 영역이나 기업 안에서 부서별로 공유 스토리지가 필요한 경우 이 파일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데이터를 한 곳에서 모아놓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개발 환경이나 백업용으로 사용될 때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NUS에 속해 있는 이 스토리지들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타니스 볼륨즈입니다. 볼륨즈는 뉴타니스에서 제공하는 블록 스토리지로 클러스터의 스토리지 블록 볼륨을 아이스카시 기반으로 내부 VM에게 혹은 외부 베어메탈 그리고 가상 머신에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볼륨즈는 두 가지 경우에 흔히들 많이들 사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고성능 스토리지를 필요할 때, 예를 들어 문서 중앙화 같이 고성능 I/O 처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되고, 두 번째는 클러스터 내 VM들로 오라클 RAC, 마이크로소프트 SQL 같이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클러스터를 구성을 위해서는 공유 볼륨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이때 이 볼륨즈를 사용하여 공유 볼륨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볼륨즈는 고가용성이 제공되며 지원 OS는 레드햇, 센토스, 오라클 리눅스, 윈도우, 수세 리눅스까지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요. 볼륨즈를 통하여 공유 볼륨을 제공 가능한 클러스터 위저 구성도 마이크로소프트, 레드햇, 오라클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볼륨즈는 고성능 스토리지 기능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VM에 직접 V디스크로 저장 공간을 할당하는 경우와 이 볼륨즈로 이 V디스크를 할당한 경우를 비교하여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VM에 V디스크로 저장 공간을 할당하게 되면 좌측 그림처럼 그 할당된 이 V디스크들은 해당 VM에 종속되게 되고, 본인 노드의 이 컨트롤 VM, CVM에 의해 I/O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볼륨즈는 이 볼륨 그룹이라는 곳에 여러 개의 V디스크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즉, 그 VM에 종속적이지 않고 이 V디스크들을 별도로 관리가 가능하며 최소 클러스터 내에 CVM의 개수 이상으로 이 V디스크를 쪼개서 여러 개로 볼륨 그룹을 구성하게 되면 이 해당 이 V디스크들은 클러스터 내의 모든 컨트롤 VM, CVM에서 멀티로 I/O를 처리하기 때문에 고성능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장 영역을 이 볼륨주로 구성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볼륨을 별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백업의 용이성이라는 장점 또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볼륨주를 구성하기 위한 구성 요소입니다. 어, 볼륨주 아이스카시 로그인을 위한 그 아이스터럴 데이터 서비스 IP가 필요하고 제공해줄 볼륨인 이 디스크와 이 디스크들의 그룹인 볼륨 그룹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이 볼륨 그룹을 아이스카시 IQN을 지정하여 연결 권한을 설정해서 이 VM에 어태치먼트, 할당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HAP 인증을 위한 보안 설정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볼륨주는 고가용성을 제공합니다. 볼륨 그룹에 데이터 서비스 IP를 통하여 로그인을 하게 되고 각 노드에 있는 이 스타게이트라는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특정 노드에 이 스타게이트 서비스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페일오버가 되어 다른 스타게이트가 대신 역할을 수행하고 이 스타게이트가 다시 정상 서비스가 되면 페일백 되도록 되어 있어 이 스토리지의 고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뉴타닉스 파일즈입니다. 파일즈는 뉴타닉스에서 제공하는 이 소프트웨어 정의 기반의 NAS 스토리지입니다. 파일즈는 이 컨트롤러를 VM 형태로 가상화하였고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자동 배포가 가능합니다. 파일즈는 SMB 방식과 NFS 방식을 둘 다 지원하며 멀티 프로토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즈는 파일 아날리티스라고 하는 NAS 데이터 분석 모델을 제공합니다. 이 분석 모델을 통해 데이터의 저장, 사용 증가를 분석하고 액세스에 대한 감시 추적, 이상 탐지 등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 이 파일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파일즈는 기존 스토리지와 다른 차별점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 하드웨어, 나스 스토리지처럼 별도 장비 도입이 아닌 뉴타닉스 운영 환경인 이 프리즘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배포가 가능하고 펌웨어 작업 또한 원클릭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통합 관리 도구인 프리즘에서 이 파일즈도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용되는 데이터를 감시 및 감사 등과 같이 심층 분석이 가능한 툴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배포하고 단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뿐만 아니라 뉴타닉스 파일즈는 뉴타닉스 HCI의 장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뉴타닉스의 장점이었던 고가용성, 데이터 복제나 자가 치유 등이 그대로 적용되고 선형적인 스케일 아웃 증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구매하여 사용하다 용량을 늘리는 식의 확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뉴타닉스 장점이었던 다양한 워크로드를 지원하며 자동 밸런싱, 자동 디스크 밸런싱, 스토리지 계층화, 스냅샷, DR, 보안 부분이었던 암호화나 다양한 보안 인증도 이 파일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일즈를 자동 배포를 통해 구성하게 되면 이 컨트롤러가 FSVM이라는 이름으로 최소 3개 구성이 됩니다. 이 FSVM을 통해 유저 VM들은 이 NAS 볼륨을 제공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공받은 볼륨은 쉐어 혹은 익스포트라는 명칭으로 볼륨을 제공받게 되고 이 쉐어받은 NAS 볼륨의 파일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이 파일즈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한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믹스드 클러스터와 데디케이트 클러스터입니다. 믹스드 클러스터는 뉴타닉스 가상화 환경과 이 파일즈를 하나의 클러스에서 같이 운영하는 방식이며 데디케이트 클러스터는 이 파일즈, 스토리지 전용의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즈에서 지원되는 그 파일 시스템과 프로토콜 특징입니다.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SMB,
그리고 리눅스에서 사용되는 NFS 두 가지 프로토콜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NFS 경우에는 최신 버전의 4점대 프로토콜도 지원하고 있고요. 파일즈는 블록 스토리지와 다르게 그 사용자 단위 인증을 통해 본인의 디렉토리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파일즈 볼륨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자 레벨에 인증을 해야지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리타이스 파일즈는 사용자별 혹은 그룹별로도 이 커터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드 커터와 소프트 커터입니다. 하드 커터는 사용자 혹은 그룹이 제공된 볼륨으로부터 리미트로 설정한 용량을 넘어서서 사용할 수 없게 차단하는 기능이고, 이 소프트 커터는 사용자 혹은 그룹이 이 제공된 볼륨으로부터 리미트로 설정한 용량을 넘어서 사용할 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 A, B, C에게 10테라의 나스 볼륨을 할당하고 이 A 직원에게 3테라의 하드커트를 적용하게 되면 이 A 직원은 3테라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하지 못하게 차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B 직원에게도 3테라의 소프트 커트를 적용한다면 이 3테라 이상을 사용 시 경고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 저장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커터 정책은 고객사 상황에 맞게 설정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즈를 사용하다 보면 다양한 종류 그리고 많은 데이터들이 저장되게 될 텐데요. 그래서 파일즈는 이 많은 데이터들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인라인 바이러스 스캔 기능을 제공합니다. 물론 안티바이러스 서버가 있어야 하며 구성된 그 안티바이러스 서버를 통해 연동을 하여 특정 사용자가 파일에 접근을 하고 해당 파일을 저장하려고 할 때 안티바이러스가 인지하여 스캔을 하고 나서 실제로 저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인 거죠. 프리즘에서 손쉽게 구성이 가능하며 서드파트 솔루션 연동 또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타이스 파일즈는 멀티 프로토콜을 지원하는데요. 보통은 그 윈도우용으로 SM을 쓸 건지 리눅스로 NFS용으로 쓸 거냐를 사전에 정의를 하고 볼륨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리타이스 파일즈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지원하는 멀티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즉, 생성하는 볼륨에 윈도우 사용자도 있고 리눅스 사용자도 있을 경우 이 멀티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멀티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SMB 환경과 NFS 환경에서 모두 읽기 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파일즈는 사전 정의를 통해 이 선택적인 파일 생성을 차단하는 기능인 이 파일 블로킹 기능을 제공합니다. 블로킹할 파일들의 확장자들을 사전에 정의를 통해서 지정하게 되면 이 정의된 확장자들은 파일을 저장할 수 없게 차단이 되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파일즈 멀티 테넌트입니다. 리타이스 파일즈는 자동 배포를 통하여 설치를 하게 되면 한 개의 파일 서버, 즉 한 세트의 나스 스토리지가 배포되게 됩니다. 반대로 이 말은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파일 서버도 배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나의 클러스에서 독립적인 파일즈를 2세트, 3세트 구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클러스터는 한 개지만 전혀 다른 대역대에 다른 목적의 파일 스토리가 필요하다면 최초 한 개의 파일 서버를 배포 운영하시고 두 번째 세트의 파일 서버를 구축하여 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파일즈는 최소 3개의 FS VM으로 운영이 되지만 운영 환경에 따라서 싱글 FS VM으로도 리타이스 파일즈를 구성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DI라고 해서 주로 VDI 같은 환경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보통 저희가 정의하고 있는 이 파일지, 쉐어 볼륨들은 패스, 즉 경로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에이드를 통해서 사용자 레벨에 인증을 하고 이 패스를 통해서 이 볼륨에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그림이 주센터의 쉐어 볼륨을 DR 센터로 백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주센터가 무너지게 되면 보통은 이 복제된 볼륨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네트워크 환경이나 ID 등을 고려하여 패스를 다시 설정하거나 변경된 패스를 다시 입력하여 접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DR은 패스를 변경하지 않고 AD를 통해 사용자 기반으로 인증을 하여 복제된 볼륨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일즈는 파일 데이터를 심층 분석할 수 있는 이 파일 아날리티스를 제공합니다. 이 파일 아날리티스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배포가 가능하고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 파일지에 저장된 이 파일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가시성 및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파일 아날리티스의 기능을 몇 가지 설명드리자면 파일 확장자별 사용량 분석이나 시간별 데이터를 사용하는 추이 분석도 가능하며 파일을 생성, 삭제, 액세스, 읽기, 쓰기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거나 사용자에 따라 어떤 파일에 액세스했는지에 대한 분석 또한 가능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파일 아날리틱스는 이러한 기능들 말고도 많은 이 분석 정보들을 제공하는데요. 이상 징후 파일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 사용자의 파일 혹은 폴더 활동들을 감사 추적하는 기능, 그리고 랜섬웨어를 탐지, 차단, 제거할 수 있는 데까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지능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용량 객체 스토리지 오브젝트입니다. 요즘 데이터의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 정형 데이터의 비중은 줄고 이 비정형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장기 보관하거나 백업 그리고 데브옵스 환경들에서 사용하기 위해 오브젝트 스토리지 도입을 많이들 고려하고 있죠. 리타이스도 이러한 데이터 환경을 위해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솔루션인 이 오브젝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이해를 돕고자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앞서 설명드렸던 일반적인 그 블록 스토리지는 FC 케이블 연결을 통해 샌에 연결해서 조닝 작업을 통해 스토리지 볼륨에 접근하고 나스 스토리지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지정된 경로로 스토리지를 접근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즉 블록 스토리지와 나스 스토리지가 OS 영역에서 볼륨을 인지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었다면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기존 방식이 아닌 어플리케이션에서 API를 통하여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연결하여 get이나 put, 리퀘스트 요청을 통해 데이터를 읽고 쓰는 방식의 스토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타리스 오브젝트도 해당 방식을 따르고 있고요. 디자인은 아마존의 S3를 참조하고 있고 앞서 파일즈에서 말씀드렸던 HCI의 특징이었던 손쉬운 배포 및 운영, 선형적인 확장, 고가용성, 셀프 힐링과 같은 뉴타리스의 장점이 이 오브젝트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의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뉴타리스 각 노드에 이 CVM이 존재하게 되고 원클릭으로 이 오브젝트를 배포하게 되면 로드 밸런서 VM과 워커 VM이 자동으로 배포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워커 VM은 데이터가 저장되는 VM으로 S3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이 로드 밸런서는 저장되는 영역에 대해서 IO를 로드 밸런싱하여 분산 처리되도록 하는 VM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뉴타이스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와 확장 시에는 스케일 아웃 방식으로 로드 밸런서와 이 워커 VM이 함께 확장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는 이 프리즘 센트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주요 특징입니다. 뉴타리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 빨간색으로 표시된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면 AWS와 같은 S3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손쉽게 배포 및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사용자별 쿼터 적용도 가능하며 프리즘을 통해 통합 관리하거나 이 오브젝트 브라우저를 통해 데이터 관리도 손쉽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의 주요 목적인 데이터의 안정성을 위한 기능들인 웜 기능, 버저닝 기능뿐만 아니라 저장 암호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HCI 특징답게 원클릭 확장이나 멀티 클러스터 확장할 수 있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중요한 기능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계층화, 티어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아마존의 S3 스토리지와 동일하게 똑같이 S3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데이터를 AWS로 이관을 하고 싶다 한다면 매우 손쉽게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이 퍼블릭 클라우드의 스토리지와 뉴타니스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통해서 손쉽게 퍼블릭과 프라이빗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도 앞서 설명드린 파일즈와 똑같이 HCI 특성에 맞게 몇 번의 클릭으로 손쉽게 배포가 가능하고 뉴타니스 LCM을 통해 버전에 대한 관리 및 업그레이드가 손쉽게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주요 기능이 버저닝입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오브젝트 특성에 맞게 최초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그 파일에 대해서 동일한 파일명이라고 할지라도 별도의 다른 파일로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이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 저장했고 그 다음에 동일한 이름으로 1번으로 내용을 변경하여 저장을 하게 되면 이름이 같을지라도 안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파일로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저닝이죠. 처음에 데이터가 쓰여지면 이 데이터는 바꾸지 못하게 설정되어 있는 거죠. 오브젝트를 보통 이러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들 하시기 때문에 의료에서 환자들의 데이터, 금융에서 개인의 자산 기록 등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기능이죠. 웜, 라이트, 온스, 리드, 매니입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들은 이 오브젝트 특성에 맞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들은 한 번 저장되면 그 라이트 작업보다는 리드 작업을 많이들 하시게 될 겁니다. 즉 장기 저장 혹은 백업용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웜 기능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겁니다. 웜 기능은 한 번 쓰여진 데이터는 절대 지울 수 없게끔 잠금 처리가 되는 기능이에요. 이 최초 웜 기능을 활성화시킬 때는 24시간의 설정을 바꿀 수 있는 유예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 설정된 그 활성화된 웜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없으니 최초의 이 웜 기능을 설정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멀티파트 업로드입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은 대용량 데이터가 많으실 겁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업로드할 때는 이 시퀀셜하게 발생하는 I/O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는 환경을 이 멀티파트 업로드 기능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큰 동영상 파일을 잘게 쪼개서 각각 세분화한 다음에 병렬로 업로드를 하고 다시 이 쪼갠 데이터를 머지하여 이 최초의 파일과 동일한 형태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또한 파일즈와 유사하게 이 오브젝트 전용의 성능과 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 환경 또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의 통합 백업 서비스인 마인입니다. 이 NUS 플랫폼에는 백업 서비스인 마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인 통합 백업은 주 데이터 그리고 2차 데이터 보호를 통합하고 클라우드 같은 확장성을 구현하며 모든 백업 요구 사항에 대해서 원클릭 간소성을 제공합니다. 마인은 빔, 컨버트, 베리타스 등 지원되는 다양한 백업 소프트웨어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보안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여 HCI 환경, 단일 지점에서 백업 및 복구를 할 수 있으며 아카이브를 통해 계층화를 해서 장기 보존 목적의 데이터를 손쉽게 마이그레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백업 데이터의 변경, 손실 방지를 위한 기능인 원기능과 암호화된 데이터 백업을 지원하며 이런 기능들을 기반으로 랜섬웨어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동작은 뉴타이스 프리즘에서 통합 관리 운영하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NUS에 대한 라이센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타터와 프로 두 개의 라이센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1TB까지는 무료로 사용 가능하지만 그 이상을 사용하실 때는 용량별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스타트 라이센스 그리고 파일즈와 볼륨즈는 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업 또한 이 빔 백업에 따라서 스타터와 프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좀 더 그 라이센스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부분 이 URL을 통해서 정확한 라이센스 정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뉴타이스 엔드 유저 컴퓨팅 EOC입니다. VDI는 이미 너무도 많이 구축이 됐고 사용 중인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새롭게 VDI 구축을 고려 중인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 한국 시장에서 VDI는 이미 오래된 인프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 VDI 환경 또한 이 기존 레거시 방식의 VDI뿐만 아니라 이 클라우드 방식의 VD 환경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민첩 그리고 신속성입니다. 기존 VDI를 구축하려 했다면 짧게 몇 주에서 길게는 몇 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되고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바로바로 배포할 수 있는 수일 이내에 구축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Pay as you grow, 필요한 만큼 구매하고 확장이 가능해야 합니다. VDI 인프라는 한 번에 모든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1000명의 VDI 유저라면 최초에는 200유저, 그 다음엔 300유저 증설, 그 다음에 500유저 확장, 이런 식의 도입을 하시거나 시범 사업으로 300명을 미리
운영을 하시다가 안정화가 되고 나서 마지막 더 확장 시기에 도입을 고려하시겠죠. 그래서 VDA 환경에서는 필요한 만큼 손쉽게 확장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인프라 통합 관리입니다. 기존 3티어 인프라의 관리는 서버 관리 툴, 스토리지 관리 툴, 센스위치 관리 툴, 네트워크 관리 툴, 가상화 관리 툴까지 인프라 하나를 운영함에 있어 너무도 많은 관리 도구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클라우드의 장점 중 하나가 단일 통합 관리 도구로 전체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고성능은 보장돼야 되고 확장 시에도 성능 저하 없이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뉴타이스가 VDI를 위해서 제공하는 전체 인프라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입니다. 특정 하드웨어에 종속되어 있지 않게 다양한 제조사의 하드웨어를 지원하며 VDI 환경에 자주 사용되는 이 GPU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뉴타이스가 제공하는 스토리지입니다. 뉴타이스는 VDI 환경에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 로컬리티 기능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로컬리티는 VM은 자기 자신이 운영되는 노드에서 데이터가 처리되는 기능으로 IO를 각 노드에서 병렬로 처리함으로써 VDI 환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 부트스톰, 백신 스캐닝을 통한 성능 저하 등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하이퍼바이저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VDI 인프라를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통합관리 도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전체 인프라를 하나의 통합관리 도구로서 관리가 가능하며 단일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 센터 등의 멀티 클러스터 관리 또한 한 곳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VDI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 데이터 영역을 위한 나스 스토리지 도입이 필요하거나 보안상의 이슈로 방화벽 솔루션 등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뉴타이스는 이 나스 스토리지와 방화벽 솔루션을 별도의 장비 도입 없이 자체 솔루션으로 손쉽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뉴타이스 VDI 인프라의 장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이스 VDI는 고성능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기존의 VM을 100유저, 1000유저를 배포해야 된다면 마스터 VM을 만들고 이 템플릿 VM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보통 몇 시간이 걸리고 심한 경우에는 10시간 이상의 배포 시간이 걸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뉴타이스는 섀도우 클론이라는 자체 클론 기능을 통해 수백, 수천의 VM을 수분 내에 배포하여 배포 시간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이 데이터 로컬리티입니다. 데이터 로컬리티는 뉴타이스만 가지고 있는 자체 기술로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VM들은 반드시 노드 위에서 운영이 되게 되어 있고 이 VM들의 데이터는 반드시 본인이 운영되는 노드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 데이터 로컬리티입니다. VM들의 I/O 처리를 전체 노드가 분산하여 처리함으로써 이 고성능을 유지하게 되고 VDI의 부트스톰과 바이러스 스캐닝으로 발생하는 성능 저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게 되는 거죠. 확장 시에도 데이터 처리는 본인 노드에서 하기 때문에 성능 저하 없이 확장이 가능하고 항상 동일한 VM 성능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VDI 환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중 하나는 확장성입니다. VDI 사업은 대부분 한 번에 도입되는 경우는 없죠.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1200명의 VDI 환경이 필요하다면 시범 사업으로 400명 유저 도입, 그 뒤에 400명 유저 확장, 그 뒤에 추가 400명 유저를 도입하여 1200 VDI 환경을 구축하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될 텐데요.
뉴타이스는 이러한 유연한 확장성에 최적화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레거시 환경이라면 초기 도입 후에 확장 시 스토리지 추가 구매와 늘어나는 VM 유저와 스토리지 컨트롤러 비확장으로 오히려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뉴타이스는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뉴타이스는 스케일 아웃 확장을 지원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손쉽게 확장할 수 있고, 이 스토리지 컨트롤러를 가상화하여 CVM으로 배치시켜 확장 시 컨트롤러가 함께 늘어나는 아키텍처를 가짐으로써 성능 및 용량이 선형적으로 동시에 증가하며 이 레거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I/O 병목 현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VDI 유저 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일관적인 사용자 성능을 가지게 되는 거죠. 다음은 인프라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VDI를 도입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러한 고민을 갖고 계실 텐데요. 보통 3년 혹은 5년 이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인프라 교체를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사용자 데이터를 새로운 차세대 인프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일 겁니다. 기존에는 사용자나 운영자가 직접 카피를 하거나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로봇 카피 기술을 통해 마이그레이션을 하곤 하셨을 겁니다. 뉴타이스는 이러한 불필요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 초기에 이렇게 캐스케이드 모델의 뉴타이스 VDI 운영 환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프라 교체 시점이 도래하게 되어 아이스레이크 CPU 모델을 구매하게 되면 기존 장비에 확장을 해서 무중단으로 VM을 신규 장비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모델이 달라도 하나의 클러스터 구성이 가능하며 기존 하이브리드 모델을 플래시 모델과 혼용해서 구성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무중단으로 VM을 마이그레이션 하고 노후화된 노드는 무중단으로 제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시 다음 인프라 교체 시점이 다가와도 동일한 방법으로 NVMe 모델을 변경하더라도 혹은 그리고 특정 노드의 GPU를 장착이 필요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혼용 구성이 가능합니다. 뉴타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인프라 교체에 따라서 별도의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다음은 GPU인데요. VDI 환경에서 GPU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들 있으실 겁니다. 뉴타이스의 GPU 사용은 매우 심플합니다. 뉴타이스 장비에 GPU를 장착하면 바로 GPU를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타이스에서 GPU를 구성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일반 PC나 데스크탑 환경에서 사용하는 OA 업무나 3D 업무들 또한 뉴타이스 환경에서 가능한 최적의 GPU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이스는 엔비디아와 함께 최신 GPU 모델도 호환성을 제공함으로써 최신 GPU 모델도 빠르게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실제로 뉴타이스에서 테스트한 내용인데요. 테스트 결과를 보자면 약 34% 정도의 UX가 향상된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돌리는 데 있어서 사용자 체감상 약 34% 이상의 향상된 성능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향후 뉴타이스 VDI 도입을 고려하시는 고객분들 중에 GPU를 고려하신다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뉴타이스 VDI 환경에 GPU를 손쉽게 적용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데이터를 위한 NAS 스토리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VDI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사용자들의 데이터 영역으로 이 NAS 스토리지 도입을 많이들
고려하시게 될 겁니다. 기존 레거시 VDI 환경에서는 별도의 NAS 스토리지 장비를 도입이 당연히 불가피하였고, 확장 시에는 당연히 이 NAS 스토리지 또한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이 비용적인 문제와 번거로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뉴타이스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 파일즈라는 뉴타이스 소프트웨어 정의 기반 NAS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외장 NAS 스토리가 필요 없이 손쉽게 파일즈를 배포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 파일즈의 장점에 대해서는 앞서 좀 많이 설명드렸으니 이 VDI 환경에서 특징적인 장점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개인이 본인의 데이터를 손쉽게 복구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복구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VDI 100명, 1000명의 유저가 있다면 관리자 한 명이 이 1000명의 유저의 데이터를 복구나 특정 파일들을 복구하는 이런 일련의 작업들은 진행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뉴타이스는 이 특정 운영하시는 분 한 명, 이 관리자 개입 없이 이 1000명의 사용자 개개인이 자신이 잃어버린 파일을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복구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VDI의 가장 주요한 그 고려 항목이었던 이 확장성을 위한 이 NAS 스토리지를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서 필요한 만큼 쓰시다가 추가 확장이 필요할 때 손쉽게 필요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고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VDI 보안을 위한 네트워크 보안 기능입니다. VDI를 도입하게 되면 부서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임직원 VDI 혹은 외주 개발 VDI 등 다양한 VDI 환경을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예를 들어 임직원 VDI와 외주 개발자 VDI가 통신이 되면 안 되는 이런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면 기존에는 상단에 방화벽을 두고 거기서 모든 보안을 처리하곤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뉴타이스는 방화벽 장비에서 그럴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SDN 기능을 통해서 임직원 VDI끼리는 통신이 되고 외주 개발자 VDI는 통신이 안 되게끔 이 방화벽 설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화벽에서도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특정 VM이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었거나 혹은 상단에 있는 방화벽은 아니죠. 그 특정 VM이 랜섬웨어에 감염됐거나 좀비 PC로 변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방화벽들은 이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랜섬웨어가 옆으로 퍼지거나 좀비 PC가 수백으로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상단의 방화벽 단에 이런 보안뿐만 아니라 인프라 영역에서는 네트워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화벽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뉴타이스는 이러한 방화벽 기능을 별도의 장비 도입 없이 손쉽게 원클릭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VDI를 도입하신다면 이 VDI 환경 보안 부분에서 매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하이브리드 VDI 인프라입니다. 지금까지 프라이베이트 환경에서 VDI 환경을 운영했다면 뉴타이스에서 제공하는 이 NC2를 통해 이 퍼블릭 클라우드 뉴타이스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VM 운영 목적에 맞게 프라이베이트 환경에서 운영하던 VDI 환경을 손쉽게 퍼블릭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반대로 퍼블릭 환경의 VDI VM을 손쉽게 프라이베이트 환경으로 가져오는 등의 하이브리드 운영이 가능하게끔 이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EUC 인프라에 대한 라이센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타이스 EUC는 VDI 환경에 적합한 사용자 기반의 라이센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수량, 그리고 VM 사양과 무관하게
라이센스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봐서 좀 설명드리자면 시나리오 1번은 3노드로 500 VDI 유저가 한 번에 도입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새 노드에 500 유저로 VDI를 도입되는 비용과 두 번째 시나리오에 6노드로 500 유저가 도입되는 라이센스와 마지막 시나리오엔 세 번째, 처음에는 200 유저의 VDI만 도입하고 마지막 향후 300 유저를 확장하는 식의 이런 식의 라이센스 또한 시나리오 1, 2, 3에 대한 모든 라이센스 비용이 동일합니다. 하드웨어 규격에 상관없이 VDI 운영되는 유저 수 기반으로 라이센스가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되는 라이센스는 총 3가지, 스타터, 프로, 얼티메이트입니다. 각각 라이센스에는 뉴타니스 파일즈가 용량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스타터 기본적으로 1TB는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 프로부터는 유저당 50기가, 그리고 얼티메이트에서는 유저당 100기가의 파일즈 라이센스가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60개월 단위의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특징적으로는 DR 사이트, VDI DR을 운영하실 때는 DR 쪽은 추가 라이센스 없이 DR 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윤성책임님 감사합니다. 네, 금일 준비한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문 작성해 주신 분들께는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를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올라오는 설문 링크를 통해서 소중한 설문 응답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긴 시간 열정적으로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추후 더 좋은 교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